안 보일 만큼 맞았다. 무슨 소리입니까? 모두 허위 사실이다.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른바 당선인 어떤 한 명의 과거 학폭 의혹 논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럼요.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서로 맞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죠. 들어보겠습니다. 엄청 세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세게 맞았거든요. 이후로 무서워서 걔 주변에 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생활했어요. 걔 때문에 학창시절이 힘들었고 TV에서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건 자체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뭐 약간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페이스북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입장을 참여해 주시고 지금 법적 대응을 위해서 관련 자료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자, 송영훈 전 대변인. 어제 사실은 MBN 보도로 시작이 됐는데 이 취재 기자가 이 고교 동창생이라는 분들 4명을 만나서 그분들의 어떤 설명, 뭐 폭로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주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달을 한 거예요. 4명이 등장하는데 일단 이 주장하는 폭로하는 내용, 이거 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좀 화면 좀 보시면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김동아 당선인의 고등학교 동창들이죠. 이 4명이 지금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냐. 본인이 직접 맞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세게 맞았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아는 복수의 피해자들이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약한 애들을 괴롭혔다. 이런 증언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키 작고 싸움 못하는 애들을 포크로 찌르면서 웃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담배값 갈취 얘기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반복적인 학교 폭력이 있었다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복수의 고교 동창생들이 존재하는 상황인 것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김동아 당선인 측은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이 공식적으로는 지금 부인하는 것이고 허위 사실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양측의 주장이 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김동아 당선인이 이제 국회의원 당선됐으니까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페이스북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동창생이라고 밝힌 4명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과거에 들었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자, 다음은요. 김동아 당선인의 반박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에, 의혹 제기 보도죠. 나간 뒤에 이런 얘기를 일단 MBN 이 취재 기자한테 전달했는데 그런 사실 일단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고3 때 오히려 공부한다고 왕따처럼 지냈다. 친구들이 질투, 시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 일단 부인을 하네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생활기록부 사본을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학교 다니며 일방적으로 누구를 괴롭힌 적도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 저 생활기록부 내용 좀 볼까요? 여기 보면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써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그다음에 뭐 품행이 바르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들인 거죠. 일단 이게 민주당 소속의 당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관계자에게 질문이 갈 수밖에 없죠.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논의된 건 없습니다. 회의에서. 근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저도 보도를 봤기 때문에 대변인으로서 보면 뭐 어떤 게 팩트인지 이런 것들은 뭐 개인이 또 소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김준욱 전 대변인.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일단 지켜보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일방적 주장이 나온 상황이고 또 당사자인 김동아 당선인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또 부인을 하고 있고 법적 조치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 주장이다라는 것을 지금 당으로서는 확인할 길은 아직은 없거든요. 이 과정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조금 이제 지금 이 상황 취재에 의해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취재가 조금 더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지 증인이라든지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 또 김동아 당선인도 아까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자기도 자료를 모으고 있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모으는 어떤 자료를 말하는 글쎄 걸까요? 이제 당시에 본인의
그 품행이라든지 이런 걸 뭐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언 뭐 그 또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기록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일단 생활 기록부 내용은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확하게 어떤 걸 모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그 반에서 있었던 건지 아니면 학교 안에서 있었던지 당시에 동창생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정말로 있었다면 이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로 또 김동완 당선인의 어떤 성품이 정말 온화했고 예를 들면은 당시에 고3 시절이었다면 이 대학 입시 준비 때문에 본인 말대로 정말 스스로 왕따처럼 지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스스로가 약간 왕따처럼 지냈다. 그런 상황들을 또 증언해 줄 수 있는 또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동창생 중에는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자료라든지 뭐 아니면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이제 모으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어제 보도 이후에 아직까지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당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도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좀 부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이 상황을 지금 부담으로 볼 수는 아직은 없는 게 일방적 주장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나중에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면 이 또한 이게 어떤 한 정치인에 대한 또 그 어떤 공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사실관계 규명이 더 필요하다. 요 정도 수준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 지금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보도를 통해서 나온 4명의 동창생 얘기 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어떤 폭행을 당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피해자만 뭐 더 있다. 추가적 피해자들이. 그다음에 주로 약한 애들이 대상이었다. 뭐 포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런 주장. 이 학폭 내용 주장이죠. 학폭위를 당했다는 그런 주장인데 아까 생활기록부 내용 좀 크게 좀 보겠습니다. 이 김동완 당선인은 어제 이 내용이 보도가 되자마자 본인의 생활기록부 과학고를 올렸어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뭐 맡은 일을 능동적으로 잘 처리하며 성격이 명랑, 밝은 성품이며 예의 바름, 책임감 강하고 성실할 뿐 아니라 매사의 노력. 요걸 이제 반박하는 어떤 취지로 이걸 올리죠. 그리고 보이는 이건 다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상황이 좀 이렇게 진행 중이에요. 지금요. 자, 그런데 김동완 당선인이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이유는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깝다.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뭐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출마를 하면서 굉장히 또 어떤 포부를 밝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은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권리당원 여러분이 천국에서 김동완을 일할 자격이 있다라고 선택해 주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충실한 모습이 될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입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 공평하지 못했던 세상을 바라보며 평등한 세상,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이루고자 꿈을 꾸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고 그다음에 청년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청년이라는 거는 어떤 신선한 새로움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이런 걸 강조해서 출마했고 당선이 돼서 더 주목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런 의혹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요. 이게 후보자 시절에 이런 의혹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했다 이런 부분은 아닌 건 분명한데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몰랐겠죠, 이 부분. 민주당에서도 뭐 이런 사항에 대한 파악은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당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김동완 당선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얘기했듯이 청년 정치인이라는 거는 어쨌든 모범적인 어떤 활동을 해왔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인데 그 당시에 만약에 그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 그러면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 그 당시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물론 저 멘트가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각오를 밝힌 거지만 좀 앞뒤가 안 맞는 멘트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생활기록부에 나온 여러 가지 이분에 대한 평과 본인이 혹시나 괴롭힘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 양립이 또 가능합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뭐
예의 바르고 착실하고 책임감 많은 사람은 학폭이 없나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저것이 모든 걸 다 커버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듯이 본인이 일방적으로 괴롭힌 적은 없다 이런 취지의 변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뭐 쌍방폭력인지 내가 괴롭힘을 먼저 당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으로 한 것인지 앞으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다툼의 소재를 끌어내겠지만 문제는 자료를 확보한다는 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무슨 자료를 확보하죠? 변호사로서 이런 경우에 자료 확보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좀 보세요? 예를 들면 정황 증거적 자료죠. 이 사람이 저기 학생 기록부하고 비슷한 겁니다.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이게 실제 자료가 되려면요. 먼저 그 괴롭힘을 당한 친구들께서 나는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고 이걸 누군가 봤다. 그 현장에 누구누구 있었다. 이랬을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김동아 당선인에게 진술 써주면 되죠. 예. 사실 나 그러고 본 적이 없다. 이건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그런 가해를 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현재 입장에서 저는 그래서 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본인에 대해 세평, 학창 시절 이렇게 잘 지내왔다 이런 세평들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진술 정도인데 그것은 사실은 제기된 의혹을 탄핵할 만큼의 자료가 아니죠. 왜냐하면 당한 사람들이 내가 당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당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김동아 당선인이 자료 확보를 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아마 대책 세우는 정도의 시간을 끌기용이 아닐까 싶고 물론 아직은 의혹이지만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야 된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꺼내놨거든요. 김동아 당선인이요. 그렇다면 본인은 법적 조치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는? 허위사실 유포에는 명예훼손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그러면은 볼 때는 그 대상은 얘기를 했던 그 동창생들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그렇게 고발을 아직은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볼 때 예. 전부 다 허위사실은 아닌 걸로 본인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예. 일방적으로 한 단어 썼더라고요. 일방적으로. 그 말은 뭔가 컨플릭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컨플릭이 생겼는데 그 분명한 배경이 있다. 본인이 지금 왜냐하면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아직 않는 이유는 뭔가 추가적인 동창생들의 증언이 있을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증언이 있은 뒤에 본인이 전반적인 설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것이 작은 게 아니고요. 처벌 수위는 물론 이제 이게 만약에 상해죄도 그럼 다쳤다면 예. 10년 정도나 7년 정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기소가 돼서 고교 시절로 보니까 한참 지난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정도 만약에 뭐 위험한 물건, 포크 같은 거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예. 이런 걸로 하게 되면 10년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생일로부터 그러면 10년 정도의 만약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자격정지형도 있을 수 있어요. 자격정지.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공무당인권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국회의원직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거. 예. 그래서 아마 본인은 조금 차곡차곡 대비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화면을 소개해 드릴까요? 여기 보면 일단 나온 반응인데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명의로 나온 논평인데 청년 정치 하겠다는 김동아 당선인 학폭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께 해명하라. 이건 뭐 원론적인 얘기네요. 그리고 가정을 합니다.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김 당선인은 국민의 공복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논평이 나오고요. 또 다른 반응도 하나 볼까요? 어떤 진중권 교수인데 뭡니까 이게? 브라보 멋지다 동아야. 이게 어디 드라마에 나오는 그 대사를 약간 활용을 한 겁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나도 정확 2번에 근신 1번인데 생기부는 깨끗하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군요. 본인이 또 정확했다는 얘기까지 스스로 밝히면서 저렇게 설명을 좀 합니다. 소영주 소장님. 그런데요. 지금 김동아 당선인은 이게 정치적 음해다라는 취지의 반박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 같은데 왜 총선 전에 이런 게 왜 동창생들이나 이런 인물들은 적극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질문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사안으로 들어왔다라고 김동아 당선인이 얘기하는 것들은 상식적으로 접근되면 이야기가 조금 힘들죠. 민주당으로서는 좀 곤혹스럽습니다. 통상 이제 학폭 문제가 유명 연예인이나 뭐 체육 스타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문제가 되긴 했지만 국회의원 신분이 될 분이 직접적으로 학폭을 한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네.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부분이 두 개가 첫 번째는 김동아 당선인이 청년을 대표해서 청년 특구 지역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 과정이 매끄럽진 어쨌든 간에 그거는 차지하고요. 어떻든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재명 대표랑
이 야당의 압승을 입던 이재명 대표랑 아주 가까운 측근의 당선인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김동완 당선인이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너무 그냥 가볍게 풀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 제가 몇 군데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부 같은 경우도요. 이런 말하자면 동창이잖아요. 고교 동창은 뭐 다 고고를 다해서 아시겠지만 이 동창들은요. 친구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허물도 덮어주는 게 고등학교 동기 동창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4명이서 어떤 이런 의견들을 진술을 했을 때는 일단 보도 내용에는 4명이 등장을 4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김동완 당선인은 단순히 생활기록부를 띄워서 맞대응해서는 조금 부족했다. 예를 들면은 자기 편이 될 수 있는 동창들의 증언을 가지고 올려놓고 그렇지 않다라고 싸움을 붙였다면 차라리 그러면서 어떤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하면 좋은데 생기부라는 게 작성자가 동창들입니까? 선생님이죠.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부분들은 동창들이 맞았다고 하면 그 동창이 맞대응할 수 있는 동창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생기부라는 거는 선생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창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잖아요. 고등학교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접근 방식이 조금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은 이 동창 부분들의 발언을 지금 나왔을 때 법적 조치를 바로 해서 더 이상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동창 이런 주장을 한 동창들을 향해서 본인이 변호사고 이 부분이 명백하게 내가 이만한 티끌도 없다 하면 이거는 당의 누가 되고 본인에게도 엄청난 누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일단은 법적 조치를 하고 막아놓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말하자면 MBN이 단독이면 법적 조치가 들어가면 단독 보도 부분부터 다른 데로 언론에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쓰고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있어요. 확산되는 걸 놔둔다는 것은 조금 당에서도 이게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김동완 당선인도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문제를 받아들이고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립니다. 김준욱 전 대변인 지금 방금 전에 나왔는데 김동완 대변인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아까 정치적인 음해다 이런 취지를 하면서 총선 뭐 그 전후로 약간 뭐 그런 얘기들 음해성 얘기들이 막 소문이 돌았다. 이미 본인은 그런 소문을 들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를 반박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총선 과정에서는 의혹 제기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사실 좀 질문사항으로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미 김동완 당선인이 정치에 뛰어든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그런 변호인단 활동도 했다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할 목적이었다면 아마 총선 과정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나온 거는 저는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긴 해요. 이게 정치적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 아직은 양쪽의 주장이 맞서고 있으니까 단정적으로 뭘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뭔가 김동완 당선인에 대해서 음해성인 부분은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22대 국회에 김동완 당선인이 청년으로서 또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게 좀 방어 이런 측면을 얘기했을 때 많은 공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이 아니냐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아직은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일방적으로 어느 쪽의 주장이 합리적이다, 맞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소영도 소장도 말씀 주셨지만 일단 김동완 당선인이 일단 이런 주장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적극적인 해명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좀 잠깐 좀 붙을까요? 제가 좀 이 고교 동창들 피해를 입었던 고교 동창을 좀 빙의를 해보면 빙의를 해보면 그러니까 김동완 당선인이 당선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후보로서 경선을 하고 이제 이 국민의힘과 이제 또 이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 확정이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냥 용인을 한 거예요. 네가 도전을 하는 길에서 해봐라 했지만 이게 이제 당선인이 되고 이제 곧 있으면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을 수행할 것인데 친구들은 그거는 용인할 수 없다. 라는 부분들을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네가 살아가는 과정이지만 네가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네가 최소한 우리들에게 사과는 해라.
사과하고 이건 털고 가야만 네가 공직자로서 선출직권에서 자격이 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 선거 과정에 말하자면 방해하려면은 당시 국민의힘하고 붙었을 때 반대파에서 지금 이걸 터뜨렸으면 선거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다 끝나고 당선이 됐는데 이제 와서 터뜨린다는 거는 좀 어떤 여러 가지의 결자해지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사과를 하고 털고 가라. 저는 그런 신호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송영훈 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 요 지점, 요 포인트 지금.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동완 당선인이 이제 일반적인 정치인이 아니고 본인이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국내 탑3라고 하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출신이에요. 이런 사건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고소장 1시간이면 꾸려서 낼 수 있거든요. 기사 하나 붙이고 고소장은 그냥 2페이지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일인데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는 것이 저는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은 근데 듭니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는 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저 4명의 피해자 또는 뭐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전부 다 허위사실이면요. 가장 FM적인 법적 대응은 바로 고소장을 내는 겁니다. 허위사실적 시혜와 명예훼손으로. 근데 이 고소를 만약에 좀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의문을 받을 수 있냐면 혹시라도 무고의 죄책이 의식이 되어서 섣불리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김동완 당선인이 혹시라도 어떤 다른 본인의 원칙을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선출직 공직자니까 일반 시민을 고소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원칙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을 천명한 것이라면 또 얘기가 다르겠는데 본인이 법적 조치는 하겠다고 지금 뭐 검토하겠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고소는 바로 진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의아함이 들기는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정치적 음해 얘기하는 것이 조금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이것이 선거 과정에서 제기됐으면은 정치적 음해인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될 수 있을 겁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어떤 선거 공작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거는 끝났고 김동완 후보는 당선이 돼서 임기가 이제 4년이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강할 때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또 측근으로 알려져 있단 말입니다. 대장동 변호인 카테고리로 묶이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김동완 당선인을 저격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의구심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의문들을 김동완 당선인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쎄요. 어떤 당선인 또는 국회의원과 관련돼서 학폭 관련 의혹 제기 주장이 과거에 나왔는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아까 소영주 소장님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약간 기억을 더듬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어제 내용이 나와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정치권 인사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